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오른편에 있는 명주. 무대 행사 오래간만에 갔다가 여배우랑 악수하고 온 이명주입니다. 헤어와 보러 갔다가 한효주 씨, 네, 한효주? 예, 악수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던가요? 아이고, 고맙게 잘 봐달라고. 네. 영화 재밌어요, 봤지? 솔직히 천은 씨 보고 싶었는데. 감독이 그분이던데, 현녀 감독이던데. 막 인터넷에 본 사람들이 감독이 누군가 했더니 현녀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정가랑 현대가요 나오는 거였는데 노래 다 잘하시더라고요. 예, 노래도 괜찮고. 네, 제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클로버필드 10번지인데요. 오늘 영화는 특별히 스포일러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화죠. 예,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주위에서 들으실 건데 일단 1부에는 무조건적으로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은 없애는 걸로. 예, 다 없애버려야죠. 1부는 없앨 거고요. 2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해야죠. 네, 2부에서는 스포일러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회 보고 나왔는데 지금 관객들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지루하다, 아니면 긴장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갈린 터라서 네. 이야기거리 소재가 많은 영화일 것 같아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작사는 배드로봇 프로덕션스라고 J.J. 에이브럼스가 설립한 데고요. 배급은 파라마운트 피처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 담당을 했고요. J.J. 에이브럼스가 만든 영화사, 그건 언제 만든 거예요? 클로버필드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각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연출도 맡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 배드로봇 프로덕션스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거의 다 본인이 제작해서 다 만든 거네? 예, 클로버필드도 감독은 따로 있었는데 폭성탈출, 반격의 서막 감독을 맡았던 맷 리브스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클로버필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격의 서막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차차 유명해지고 있는 감독이고 이번에 나온 신인 감독도 게임에서 나왔던 걸 갖다가 단편 영화로 하나 제작을 했었는데 그거를 눈여겨보고 있던 J.J. 에이브럼스가 이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락을 하고 각본을 맡은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다뤘었던 마션의 듀르 고다드라고 연출까지 맡을 뻔했던 각본가 분이랑 위플래시, 다미엘 차젤레 감독이라고 그분도 각본 쪽에 참여를 하셔서 이 클로버필드 10번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흥행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9,500만 달러 예, 수입을 냈고요. 그러니까 제작비는 훨씬 뛰어넘었지 이미. 그리고 가장 많이 본 데는 북미를 제외하면 영국에서 꽤 히트 치고 있어요. 그 외에 많이 본 곳이 호주. 그러니까 영미권 위주로 흥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로튼 토마토 지수로 보면은 90%의 지지를 받고 있고 청중 평점은 83%. 평론가 지지도가 청중보다는 약간 높지만 다들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 뭐 메타크리틱스는 제가 잠깐 보긴 했는데 7.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었고요. 10점 만점에.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명 정도 개봉 2주차인데 그리고 트리비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게 마이클 베이 감독의 13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처음 영상을 선보였는데 클로버필드 10번지라는 얘기를 안 하고 발렌시아라는 가제로 내보냈어요, 영상을. 이게 스피노프 격이고 후속작인 거를 숨긴 거죠. J.J. 에이브럼스가 이게 후속작이라는 것보다도 자기는 스피노프적으로 한번 다른 시각에서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클로버필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번에 스피노프 성격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8년 전에 나왔던 클로버필드의 떡밥들을 여기에도 고스란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 클로버필드 마케팅을 ARG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홍보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영화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죠, 그렇죠. 가상의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객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너네들도 한번 참여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펼쳤대요. 처음에 8년 전에. 이번에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1인칭 슈팅 액션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참여형 게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ARG 마케팅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사회 가서도 두 친구한테 줬지만 퍼즐 경품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용 키트가 있어요. 후레쉬라든가 비상 네. 대처를 할 때 필요한 용구들 구조용 키트를 갖다가 선물해주는 홍보용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기간을 한정해가지고 네. 몇몇 분들한테는 피규어 같은 것도 드리고 피규어? 예, 괴물들을 만들었는데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런 걸 한정적으로 주기도 하고 홍보를 많이 했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던 게 SNS가 발달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인터넷의 그 파급 효과라든가 아 이런 영화가 있다더라. 그리고 영상 클립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극하는 홍보 효과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자 하면은 인터뷰 중에 이거는 언제 후속작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내년 초쯤에 다시 나온대요. 내년 초에 후속작이 또 나온다고? 예, 오늘 아침에 정보 기사도 보고 그리고 TV에서도 또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클로버필드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피노프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클로버필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클로버필드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고 그때 당시에 배우들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습격을 받으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특히나 촬영 기법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호불호가 많았죠. 네, 호불호가 많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이었었다고 봐요. 핸드헬드로 하는데 또라이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그걸 또 찍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당겼겠냐. 물론 설정이긴 하겠지만. 사운드 푸티지라고 하지. 그렇죠. 모큐멘터리의 일종이지. 네. 다큐멘터리를 모방하지만 실제로는 픽션인 그런 작품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클로버필드 찍을 당시에 J.J. 브램스가 오덕후 기질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고질라 같은 괴수가 우리 미국에는 없느냐라고 해서 이런 괴수 영화를 하나 찍어보고 싶다. 근데 처음에는 로맨틱한 얘기를 표방하려다 거기서 살짝 비틀어서 괴물을 나타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클로버필드에서 보여준 기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괴물의 모습이 언뜻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상상하게 만들고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근데 나도 좀 어지럽긴 했어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장르노가 나왔었던 그 고질라 얘기를 하는데 장르노가 보는 그 고질라의 시각보다도 시민들이 보는 클로버필드 속 괴물의 모습이 더 실감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나는 클로버필드 후속작이 훨씬 빨리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거 찍느라 소홀하신 건지 한참 늦게 나와서 그것도 스피노프격이잖아 이거는. 아 그렇죠. 감독이 2014년도에 다 찍었대요. 아 그래? 다 찍어놨는데 편집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브 프로덕션스에서 스태프들이 너무 바쁜 거야. 아 바쁠만 하지. 후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해가지고 2년 뒤에 완성됐다는 후문이 있던데요. 지금 영화를 한두 개를 찍은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괴물을 봉준호 감독이랑 친분이 있어서 J.J. 브럼스가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OST 같은 것도 괴물 OST 편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었다는 그래? 예, 후문도 있었고요. 다시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괴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괴물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전문으로. 그럼 이 정도로 넘어가고 오늘은 제작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쌍제이 에이브람스. 예,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떡밥의 제왕. 예, 떡밥의 제왕, 심폐소생술사. 심폐소생술사.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화를 리부트를 해서 살려낸다. 그 대표적인 게 스타트rek이랑 스타워즈였죠. 네. 이번에 깨어난 포스로 많이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작품이니까. 네.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자면 8살 때부터 8mm 카메라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키워나갔었다고 그러고요. 90년대에는 각본가로 활동을 하다가 TV 드라마 같은데
엑스파일이라든가 우리 형이 잘 봤었다고 그랬는데 엘리어스라고 있어요. 여자 주인공애가 에이전트 요원처럼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 드라마라든가 프린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프렌즈라도 있어요. 각본가로 널리 유명해졌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드라마 각본가로 시작한 거야? 그렇죠. 드라마 각본가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다가 클로버필드라든가 여러 가지 연출을 나중에 맡게 되죠. 스티븐 스필버그랑 잠깐 만났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내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감독이 있었나 그랬을 정도로 뒤를 이을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생긴 것도 닮았고 둘이 친분이 있더라고. 네. 사진도 같이 웃으면서 찍은 것도 많고. 네, 대표작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3, 스타트렉 더 비기닝, 슈퍼 A, 스타트렉 다크니스, 그리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클로버필드 등등등. 드라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로스트 예. 제이브럼스가 만들었는데 시즌 6까지 있다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없어갖고 사실 물어봤어 이곳저곳 인터넷에서. 근데 떡밥을 하도 많이 뿌렸는데 마지막에 다 회수를 못하고 끝나갖고 드라마 본 사람들이 되게 분노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추천을 안 하더라고. 보면은 막 화날 거라고.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는 되게 떡밥을 잘 뿌려서 재밌는 듯 하다가 마지막 가니까 수습이 안 돼갖고 마무리됐다. 그래가지고 시청률을 끌어모으기 위한 떡밥만 뿌렸던 사람 정도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잠깐 자학을 하자면은 예전에 쇼생크 탈출했었을 때 근데 제가 회수를 잘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로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은 다 봤어요. 1시즌 1은 다 봤어요.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본격적으로 헐리우드의 러브콜을 받고 미국 드라마도 이제 진출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근데 소재 자체는 무인도에서 생존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척을 하는데 저는 원은 나름대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는 늘어지는 거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제가 손을 놓기 시작을 했긴 했는데 영화적으로 다시 와서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도 2도 그렇게까지 원을 재밌게 봤은 사람이었으면 2는 553이 만들었죠. 망작으로 꼽히지. 그렇죠. OST만 유명해졌을 뿐 망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J.J. 에이브럼스가 여기서부터 심폐소생술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죽어있던 시리즈물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살릴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두 작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작품을 살려놨으니까 나도 미션 임파서블 3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토끼발이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라서 와 이런 식으로 영화 끝까지 맥거핀을 끌고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스타트렉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스타트렉 세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드라마나 뭐 영화 본 세대가 아닌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캐릭터들이 유치해 보이잖아. 머리도 완전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런닝맨 보는 듯한 유치함이 있었는데 이 생각보다 애들이 진지한 거야. 그리고 영화 자체도 되게 잘 만든 거야. 그래갖고 스타트렉 1 봤을 때 와 이게 스타워즈 맨 처음 봤을 때 환호했을 때 사람들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크니스 때는 깜짝 놀랐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스타트렉을 J.J. 에이브럼스가 안 만든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나는 스타트렉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아. 근데 떡밥의 제왕이라는 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스타워즈도 봤을 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게 난 유치하긴 했거든? 그렇고 만나면서 그러면서 끝나긴 하는데 사실 유치한 감이 있긴 하더라고. 스미스 말을 빌리자면은 뭐 시트콤 같다고 했는데 스타워즈니까 통할 수 있는 떡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다른 작품이었으면은 요런 떡밥이었으면은 이게 무슨 애들 보는 장난치는 영화가 싶을 정도의 그런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J.J. 에이브럼스 감독은 머리가 영리한 감독인 것 같아. 흥행 요소를 잘 짚는 거지. 엄청나게 작품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진 못해도 말 그대로 흥행 요소를 딱딱 캐치해가지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빠져들게 만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지만 끝나고 나면 딱히 남는 게 그래도 볼 때 자체는 재밌어. 난 재밌어. 난 볼 때 자체는 재밌어. 근데 끝나고 남는 게 없어서 딱히. 그래서 드라마도 로스트에 내가 질문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진짜 시종일관 다 떡밥은 너무 많이 뿌렸는데 회수가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감독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보진 않았지만 물론 드라마를.
그리고 J.J. 에이브럼스가 쇼케이스를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어떤 거? 예. 깨어난 포스 때문에 왔었는데 직접 가서 한번 봤었는데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 175 뭐 그 정도인 것 같았는데 근데 감독이면은 포스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친근해 나는. 그래? 동네 어떤 아저씨가 손 흔들어주고 있는 거. 술 한 잔 따라줄 것 같은 형 같은 분위기. 뭔가 친근하다 이거. 되게 친근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떨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떡밥은 무진장 추척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고맙게도 친절하게도 잘 받아 먹어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더라고. 슈퍼에잇 얘기를 안 했는데 슈퍼에이트? 나 이거 못 봤어. 꼬마애들이 영화를 찍다가 비이한 현상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떡밥이긴 한데 외계 생명체인지 또!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다는 또! 얘기인데 기이한 현상이 하여튼간에 발견하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클로버필드 10번지 보면은 광고 속에 나온 거예요. 집이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슈퍼에잇에도 나와요. 스필버그랑 같이 하지 않았나? 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같이 하긴 했는데 근데 애들도 나오고 뭐 기이한 현상 뭐 그런 거 나오기는 하는데 그닥이었긴 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 다음에 감독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내용이 없어요. 신인이라서. 네, 신인이라서 내용도 없고요. 네. 이름은 댄 트라첸버그 감독님이시고요. 네. 혹시 포탈이라는 게임 아세요? 알죠. 포탈. 예. 포탈 2 네. 게임을 단편 영화로 제작을 했어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포털로 이스케이프인데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7분짜리 영화예요. 단편 영화? 네, 7분짜리 영화인데 그렇구나. 네, 원래는 팬페이지, 팬아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게임을 즐겨 하셨나 봐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적은 돈을 줘도 넓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목을 했을 것 같아. J.J. 에이브럼스가. 그래? 그런 감독으로 지목을 한 것 같고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인터뷰 전문만 잠깐 봤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후반 작업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늦게 개봉을 해서 아쉬웠다는 부분과 함께 어느 영화의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라는 작품이랑 알프레드 히치코 감독의 오명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의아하긴 한데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분위기, 연출. 1인칭 시점에서의 그 긴장감이라든가 영화 내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거를 고조시키고 싶었다고 그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말 꺼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즈메리 아기 보면은 네. 이 좁은 공간에서 여자 혼자서 포위되어 있고 모두가 여자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잖아. 근데 그 요소가 여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갖고 나는. 좁은 공간에서의 그 위기 연출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나는. 그렇구나.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내용이 없었어요. 인터뷰 전문만 보는 바람에. 포탈2 게임을 영화로 한 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총 같은 걸 쏴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탈출을 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대학생들이 졸업작품처럼 만든 거였는데 다른 게임 회사에서 이거 재밌겠다 싶어갖고 3D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스토리랑 같이 맞물려서 엄청나게 대박이 났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거 재밌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게임 중에서도 또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발한 요소가 있으면은 또 영화랑 접목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배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워드 역할을 맡은 존 굿맨. 대표작으로는 바톤 핑크, 베이브, 고인돌 가족,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위대한 레보스키, 오 형제여 어디 있는가, 몬스터 주식회사, 드렁크보트, 아티스트, 아르고, 플라이트, 인사이드 르윈 등등등이 있었는데 필모가 100개가 넘는다고? 네,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00가지가 넘는 영화죠. 121인가 그랬을 거예요. 와. 131인가 122인가. 이거 롤 영웅보다 많은데? 그렇죠. 영웅 만든 것보다도 그쵸? 많은데 저번에 범죄 재구성 할 때만 해도 네. 사람들 필모 합쳐서 200개 가까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혼자서? 이분은 혼자서 반을 충당을 해버리시니까 놀라울 따름이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인트 루이스 태생이면서 사우스웨스트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이고요. 원래는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치셔가지고 갑자기 다른 분야로 공부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결국에는 연극 무대부터 처음에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연극 배우셨다가 영화 배우 되시는 분들 많았으니까 그런 네. 전형적인 배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연기력도 있으신. 제가 지금 그 필모그래피 얘기 드린 것도 조연 쪽을 좀 빼고 주연격으로 나온 것만 많이 썼거든요. 네. 일부러. 그러니까 조연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쵸. 이분 얼굴 모르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예, 풍채라든가 모르기가 힘들죠. 근데 나온 필모그래피에 비하면은 막 수상 이력이 화려하진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뒤에서 받침해주는 배우들 아. 중에서는 전 세계 배우들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그 정도인 배우인 것 같아요. 전. 바톤 핑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핑크 대단한 작품이지. 예. 꼬마 돼지 베이브 맞죠, 이거? 아닙니다. 베이브루스입니다. 베이브루스? 예. 그거 뭐지? 야구 선수 베이브루스에 대한 정기적인 이야기인데 베이브루스가 젊었었던 시절이랑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아, 생김새가? 예, 생김새가. 나중에 한번 비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제일 좋았었던 게 뭐 실사 영화보다도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에 몬스터 나왔었던 주식회사. 예, 설리 역할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외모도 비슷해. 예, 풍채도 비슷하고. 근데 난 애니메이션 성우 목소리에서 내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난 몬스터 주식회사를 보면서 처음 느꼈었거든요. 설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감명 깊었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고인돌 가족. 아, 예. 원래 만화였잖아, 이거. 근데 만화랑 진짜 비슷하지 않았어? 가죽 입고 나오잖아. 그 호랑이 문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똑같아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 진짜 만화랑 똑같아. 게임이랑도 똑같고, 맞아. 생김새가. 제일 웃겼었던 장면이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아래다가 돌 판때기를 깔아놔. 그러고서는 셔터 누르니까 돌판이 올라오면서 가족들을 갖다 쾅 하고 찍고 내려가는 거야. 거기에 자국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노래. 그걸 가족 사진이라고 우가우가 하고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 기발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싱크로율이 너무 닮아가지고 놀라기도 했었죠. 예. 코언 형제 작품에 정말 많이 나왔지. 예. 항상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예. 참 안정적인 것 같아. 조연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번 그 클로버필드 10번지에서는 극과 극을 치닫는데 감정들을 정말 잘 표출해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되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배우 자체도. 네. 다음 배우는 미셸 역을 맡은 메리 엘리자베스 원스티드라고 네. 하시는 분인데 스카이아이, 바비, 데스티네이션 세리, 다이아드 시리즈, 그리고 데스프루프, 링컨 뱀파이어 헌터, 스매시드, 폴츠 등등에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한국에 왔었지. 네네네. 링컨. 링컨으로 링컨 삼아. 뱀파이어 그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흥행하지 못했어요. 되게 신기했어.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가 뱀파이어 때려잡으려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김구 선생이 액션 히어로가 돼가지고 일본 놈들을 막 잡는 그런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거든 이 영화가. 그래서 와 미국 신기하다. 자기네 대통령을 어떻게 뱀파이어 때려잡는 영웅으로. 뭐 링컨은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흐른 인물이다 보니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겠지. 뭐 한국으로 치면 대원군 정도 되는 시대 인물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광해 정도로밖에 묘사를 못하는데 광해. 이제 여기서는 뱀파이어들의 링컨을 그거 보고 와 이 새끼들 미쳤나 링컨을 되게 웃겼어. 그래서 예, 이분은 TV 시리즈 Touched by an Angel에서 첫 데뷔를 하게 네. 되었고요. 그 외 드라마들에 속속들이 출연을 했었다가 할리우드 리포트지에서 차세대 배우상 후보에 올랐고 탄탄한 연기 경력을 쌓으면서 브리 라슨, 제니퍼 로렌스 그런 배우들처럼 차근차근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영화 나온 작품이 막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 없어갖고 데스티네이션이 저는 시리즈를 잘 봤거든요. 소재 자체가 정말 기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운명대로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봤었는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불리던 3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네. 다른 호러 영화에서 나오면서 호러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프린세스 정도? 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공주 정도까지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좀 주목을 받기에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니퍼 로렌스도 엑스맨이나 헝거 게임이라든지 상업
상업적인 영화 나오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품성 있는 것들 영화들을 고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연기력을 인정받을 것 같은데 물론 이번 작품이 그래도 연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주목받기에는 영화 선택이 상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 근데 주로 활동하는 건 인디 씬이라서. 예, 인디. 근데 여기서 나온 작품들은 다 예, 그거는 여기 이제 뒤에서 나는 대표작 거론하니까 그런 거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비상업 영화에 네, 많이 나왔었어요. 아 대표작 말고는 그런 작품성 있는 쪽을 고르려고 한다. 작품성보다도 장르 영화. 그렇죠. 장르? 스매시드라는 작품이라든가 폴츠라는 작품 등에서는 또 여성성을 많이 드러냈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이라든가 이번 연도에 나오는 작품들도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은 미국 내에서만 유명해질 법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네, 나오미 아츠도 사실 30대 중반까지 10득보잡이었지. 근데 머덜랜드 드라이브에서 대박 치면서 주연급 스타로 올라간 거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배우도 아직은 모르지. 네, 메리 엘리자베스 원스티드. 네, 이름을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티드 윈스티드. 윈스티드. 다음 배우는 존 갤러거 주니어 에민 역을 맡았고요. 대표작으로는 에이프릴의 특별한 만찬, 쇼텀 12, 더 하트머신, 올리브 키터리지 예. 네, 등이 있습니다. 뉴스룸에 뉴스룸이라는 드라마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예. 뉴스룸도 제가 시즌 1만 봤는데 3도 약간 보기는 했는데 덤앤더머에 나왔었던 제프 다니엘스 밑에서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기는 되게 인상적으로 잘 봤는데 쇼텀 12도 브리라슨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네. 뚜렷하게 보이는 캐릭터기보다도 묵묵히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로만 해줬던 것 같아서 저는 메리보다도 오히려 더 기억에 안 남았었던 배우긴 했는데 이번 작품으로 계기로 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예. 잠깐만, 쇼텀 12에서 이 사람이 메이슨 아닌가? 네네네. 꽤 중요한 역할이었지. 그래요? 나는 별로 메이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주인공인 브리라슨의 남자친구 역할이자 같이 청소년 보호소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로 나왔잖아. 난 꽤 인상 깊은 연기라고 생각했거든. 어떤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교사들이 청소년들 상담해주고 관리하고 상처를 서로 끌어안고 이런 영화. 힐링해주고 뭐, 좀 그런 요소가 좀 브리라슨의 대표 커리어고 우리 룸 할 때도 많이 많이 했어요. 이때 존 갤러거 주니어가 대충 비중으로 보면은 한 세 번째 정도 비중이거든. 브리라슨이 원탑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브리라슨과 짝을 이루는 비행 청소년에 속하는 소녀가 있고 그 다음이 메이슨 정도 역할인데 보호센터에서 애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하고 자신의 처지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쾌활함을 잃지 않는 이런 인물로 나왔는데 난 이미지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 이번 작품에서의 이미지도 무척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브래들리 쿠퍼가 나온다는 얘기를 언제 예, 브래들리 쿠퍼가 주인공의 남자친구 전화기에서 그 목소리 들리는. 그래서 나는 브래들리 쿠퍼가 존 갤러거 주니어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저 사람 브래들리 쿠퍼랑 안 닮았는데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결말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 긴장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난 사실 황당했던 게 전화에서 남자친구가 말하는 장면에서 이거 뭐 존나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말을 하지? 그리고 나도 그랬어. 그래서 이거 어디 감독이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그냥 돈 안 주고 시킨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브래들리 쿠퍼인 거야. 제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감독이 급하게 목소리만 좀 출연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러고서 성의 없게 한 게 아닐까. 근데 성의 없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딱 들어왔는데 별거 아니길래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자막 안 보고 있었어. 근데 나도 알아들 수 있을 정도의 회화만 하고 있어갖고 발음이 또박또박 하길래 되게 친절하네? 발음 잘해주고 굳이 미국인 아니고 영어 잘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영어 해주네? 고맙네 이러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브래들리 쿠퍼일 줄이야 뭐 이런 생각했었어. 거의 자동답기 수준의 약간 그러니까 그게 발음이 또박또박하게 기계가 얘기하듯이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감정이 없다? 이런 느낌. 사실 그게 굉장히 감정이 전달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자친구하고 싸우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면서 화해하려는 그 격정적인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 대사인데 거의 TVN에서 했던 남녀 탐구 생활.
거기 성우 그거? 서예정 성우였지. 괜찮아요. 그 수준이었어. 나도.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자막 안 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만 듣고도 발음은 또박또박 들리는데 감정이 없네. 1부 마지막서부터 2부를 위한 떡밥들을 추척해주고 네. 있죠. 예. 과연 브래들리 쿠퍼는 목소리만 봤을까? 2부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따 2부에서 스포일러가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